두 번째 여행은 걸리버의 상황이 거인에서 소인으로 정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브롭딩넥이라고 하는 거인국에 걸리버가 도착하게 되고 순식간에 걸리버는 한 손가락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소인의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파리가 종달새만한 크기로 막 날아다녔다 이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누군가가 이렇게 대충 던진 열매를 맞는 바람에 두개골이 박살날 뻔한 일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걸리버는 처음 자신을 발견한 주인에 의해서 하루에 10번 이상 군중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결국은 왕실에까지 부름을 받아가지고 궁전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왕비의 이 작은 장난감이 된 걸리버는 쉽게 탈출도 감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언젠가는 자유의 몸이 될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버팁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돌보던 사람이 잠시 한눈판 사이에 독수리가 걸리버가 이런 상자 같은 속에서 그걸 집이라고 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통째로 낚아채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게 됩니다. 마침 그 근처에 우연히 지나가는 배가 있어가지고 목숨을 구해서 두 번째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괴물 중에도 거인국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처음에 실린 거는 기문이라고 하는 중국 기록인데 신라 사람들은 세계 이상한 곳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데도 신라하고는 상관이 있다라고 하면서 실린 이야기예요. 장인국이라는 나라가 신라 옆에 어딘가 멀리 가면 있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들이 사는 나라다라는 뜻이죠. 온몸은 검은 털로 뒤덮여 있고 이빨은 톱니처럼 생겼다라고 합니다. 손톱, 발톱도 갈고리처럼 생긴 아주 사나운 그런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 사람들은 이 무시무시한 괴물이 쳐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튼튼한 관문을 건설을 해놓고 거기에서 화살 발사하는 기계도 장치를 해가지고 이 괴물들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거인 이야기의 배경은 주로 드넓은 바다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국 당나라 시대 상황에서는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에 굉장히 자주 드나들었어요. 육로로 안 오고 이렇게 배를 타고 드나드는 사람 중에 제일 친숙한 외국인들이 신라인이다 보니까 중국 당나라 사람들의 눈에서 보기에는 탐험의 민족, 무역의 민족처럼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유독 이렇게 신라를 배경으로 한 항해 모험기들이 중국 기록에 남은 사례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